일부 의원님들의 소속 정당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인사이 등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홍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이한경 안전관리정책관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경주에서 발생한 작년에 9월 12일 날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에 이어서 금년에는 포항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있었던 4.6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김정재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그 대형 화재 사건을 보면서 소방행정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에서는 통신재난대응체제 구축 문제, 재외국민 안전관리 문제, 해양수산 재난관리 문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건축시설 안전 강화, 원전사고 예방,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로부터 분야별 재난종합대책에 관한 업무 현황을 붙고 그동안 국가재난대책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충실히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부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시고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 보고는 10분을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 논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문체 추락 충돌, 기타 사이버 안전 등의 재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강병삼 미래인재 정책국장입니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입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유재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 세부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족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재난인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물체 추락 충돌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재난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R&D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 업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통신재난입니다. 통신장애 등 통신재난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요 통신사업자 간 한라인 가동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상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통신재난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현자점검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기존의 대규모 통신시설 이외에 소규모 시설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화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전파재난입니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GPS 전파 운신과 우주전파 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전파 운신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방지역과 핵심 시설 중심의 GPS 전파 운신 탐지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응기술 개발을 통하여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전파 재난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보 및 경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우주전파 데이터 활용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전파 재난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금년 3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6쪽 우주물체 추락 충돌입니다. 소행성, 인공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물체의 충돌 및 지구 추락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위험 감시기관인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조를 통해서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는 한편 국내 우주위험 감시체계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 기초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이버 안전입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00여 개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다중이용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 코드 유포 등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신사업자, 백신 업체와 한라인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공조 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재난안전대응 R&D 추진입니다. 범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ICT 기반 재난안전 분야 R&D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8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산업시설에 대한 조기 지진경보체계 관련 기술 연구, 한국형 단층 연구기법 개발 등 지진, 화재, 범죄 대비 관련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R&D 전 과정에 재난 현장 인력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태계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외교부 차관님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그리고 업무 현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재난안전과 그 대응, 국민 안전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금번 전체 회의를 통해 의원님들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해외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 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재난 및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업무 보고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관 현황입니다. 기관 현황은 생략하시고 네, 그러면은 1쪽 생략하고 재정도 생략하시고 3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무 현황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환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에 2,640만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1,270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 출장자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 사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이 관여된 사건 사고가 18,410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생 테러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도 와 그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 영사국 산하에 재외국민 보호과와 재외국민 안전과 그리고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과 소속 20여 명의 직원들이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예방, 홍보,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는 해외 사건 사고 접수, 영사 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들은 일선에서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 사고 담당 영사는 168개 재외공관의 각 공관별로 1명 수준이나 대부분의 영사들이 동포, 사증, 총무 등 여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18년 기준 111억 원입니다. 해외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영사 콜센터 운영, 사건 사고 담당 행정원 운영, 긴급 분환 활동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업무 지침으로 9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지침이 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영사 업무 처리 지침 외에 8개의 구체 지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활동입니다. 먼저 대응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해외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로밍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전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협회,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대비 태세도 상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 해외 취약 지역에 대한 한인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그 나라의 치안 관계자들입니다. 비상시에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 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며
신속 해외 송금 제도, 긴급 군안비 제도 등을 통해 해외에서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재외공관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며 대형 위난 상황 발생한 경우 본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 본부의 기존 근무 시간 외에 취약 시간대 초동 대응 및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통한 24시간 365일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본부 차원의 초동 대응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 증원 및 영사 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 사건 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영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우선 사건 사고 담당 영사 39명, 담당 행정원 2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로서는 저희 영사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 교육을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관 부임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파견된 영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입법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재외국민 보호법안이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외교부도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검토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외국의 사례도 파악해서 좀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들을 보완하는 외교부 안을 만들어서 3개의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진, 화재 등 잦은 재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회와 정부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강재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 산업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원전 등 5개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력 부문에서는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전력설비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중대형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내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위험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반의 실시간 정기화재 예방 시스템 시범 사업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1527개소의 노후 불량 전기 설비를 무료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부분입니다.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가스공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협력업체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가스공사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포항 지진 시 즉시 주배 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방치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LPG 용기를 쉽게 걸러내기 위해 안전 검사 후 LPG 용기 색상을 변경하고 불합격 용기는 모두 파기하겠습니다. LPG 고무 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노인, 장애인 가구에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유 부분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지상 탱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개방 검사와 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기지 지하 공동시설도 매월 수리 분석을 실시해 비축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산 부분입니다.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산안전 기술 기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내 화재 발생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광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부문입니다. 원전 핵심 설비 내진 성능을 규모 6.5에서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설비 건전성 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 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 부문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사고에 취약한 전기 공급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변전소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대형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시간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 원격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부문입니다.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해 LNG 생산기지를 분리하고 가스 설비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기존 재난 통합 매뉴얼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용기 색상 변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LPG 판매소가 없는 도서 지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석유 부문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5개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성 모니터링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산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직원 부재 시 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감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능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호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원전 부문입니다. 가동 원전 내진 성능 보강을 마무리하고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 및 고장 최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후에 법안 소위가 있어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질의하실 의원들은 오전 시간대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화재 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 및 시설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피난 안전구역 설치,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SOC의 내진 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 부소관 SOC의 약 96%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 사고 등을 보면 기존 시설물의 안전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며 지진 발생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 및 시설물의 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에 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역, 공항과 같은 공공 다중 이용 시설과 건축물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요인이 드러난 필로티, 가연성 자재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진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화하고 위험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SOC에 대해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유병권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일평입니다. 건축정책관 박승기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이성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은 화재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횟수는 2000년대 들어 과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 건축 및 시설물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화재 안전 분야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화재 안전 수준과 취약 요인을 일제 진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중대결함시설은 사용 제한 등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은 범부처 차원의 화재 안전 대점검을 통해 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피난구 미확보 등 위법 사실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맞춤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경미한 보수 등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보수 보강하고 대규모 보강과 같이 신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되 보강 착수 전까지 안전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저비용 보강 기법 제시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위험이 우려되는 건물은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겨 장기간 불법 방치를 방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토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화재 안전에 대한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제천 화재 등에서 안전 문제가 지적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역, 자동 소화 설비 설치 의무화 등과 아울러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화재안전대책 특별 TF를 통해 소방, 건축, 시설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화재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진안전 분야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노후 SOC에 대해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위험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교량, 철도 등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 보강을 19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지자체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건축물 내진 종합 대책도 마련하여 보강 우선순위 설정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물별 내진 설계 기준을 금년 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안전 강화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상시 점검 및 유지 관리 체계도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서 보고드린 현장 점검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해양 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등의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사고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도 앞으로 해양수산 재난안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안전국장 오은열입니다. 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해양수산부 재난관리 현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선박사고, 적조조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태풍 등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사고 및 재난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 해양 선박 사고는 2,59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9%가 어선 사고입니다. 해양 오염 사고는 연평균 약 250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약 760kl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습니다. 적조는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쪽 정책 여건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해양안전관리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해양안전관리 혁신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해양이용 증가에 따라 선박 종사자 외에 일반 국민까지 해양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재난 유형별 여건을 살펴볼 때 많은 선박 통항량과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조선이 수송하는 유류 물동량 증가 등으로 유류오염 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해양 정책 방향 및 주요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재난관리 세부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 대비 체계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서 형식적인 교육 점검을 탈피한 국민 참여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 훈련과 매뉴얼 개선으로 철저한 재난 대비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양재난 대응 복구 체계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서 신속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태양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종합 상황실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접수 전파와 현장 대응 세력의 신속 출동 등 초기 상황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애로사항 청취와 사고 현장 상황 설명을 담당할 전담 팀관을 임명하여 수습 현장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조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해양 선박 사고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은 기본 안전 수칙의 이행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박 이용자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점검 방식을 벗어나 이액선에 여객으로 승선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여객선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조입니다. 다각적 번바다 국민체험 안전관리 차원에서 낚시여선을 다중이용 선박으로 간주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적 과실 해양 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 기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있어 긴밀한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 해양 오염 사고입니다. 효율적인 협업 체제 구축을 통한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수부와 해경청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오염 사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대형 오염 사고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적조입니다. 과학적 예찰을 통해 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군 협업 체계 구축으로 적조 방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여 적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확충하고 양식 수산물 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조수입니다. 해양 관측 정보 서비스 및 관측망을 확대하고 해수면 상승 예측 및 해양 관측 위성 개발을 추진하여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조수 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연안 침식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 분야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진, 13쪽 풍수해 분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내 가족의 울타리가 된다는 각오로 재난안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 현황 보고 중입니다만은 새로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 선임권을 먼저 의뢰하고 업무 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추가하여 간사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20일자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상 해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섭단체 변경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존경과 같이 오세정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의원을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두 번씩이나 출시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 지난번에 이미 인사를 드렸고 이 행정적인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민 원자력 안전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보안, 핵비확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방사능 재난은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의 건설 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국가 방사능 방제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제안들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식 사무처장입니다. 고수곤 기획조정관입니다. 백민 안전국장입니다. 그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사능 재난 관리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원안위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거쳐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건설 허가 심사,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 허가 심사, 가동 중에는 일상 검사, 정기 검사, 주기적 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안 발생 시 특별 점검과 추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안위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백색 비상이 발령되는 경우 원안위는 비상 대응 조직을 발족하고 방사선 외부 영향에 대비한 정밀 감시를 수행합니다. 청색 비상 발령 시에는 혹시 모를 방사선 외부 누출에 대비하여 빠른 이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재약자를 지정한 보호시설로 우선 소개합니다. 방사선 영향이 원전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적색 비상의 경우는 먼저 원전 3에서 5km 내 주민 전원을 소개하고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원전 20에서 30km 내 주민의 소개 및 옥내 대피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주민 보호 조치 등의 재난 대응은 원안위를 중심으로 한 대응 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원안위 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재난총괄,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원안위 사무처장이 지휘하는 현장 방사능 지휘센터는 주민 소개, 방호약품 배포 등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 대응을 총괄합니다.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현장 지휘센터의 결정에 따라 주민 소개, 구호소 운영 등 주민 보호 조치를 이행합니다. 원안위는 재난 발생 시 이와 같은 대응 체계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운영하고 정기검사 교육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을 점검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원안위는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간 정보 교환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정보 공유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원안위는 대응본부를 구성하여 환경 방사능 감시 등을 수행하고 관계부처는 입국자 오염검사, 음식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및 유통 제한 등을 이행합니다. 자료 8쪽입니다. 방사능 재난관리와 관련된 주요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형 지진 대비 원전 내진 보강 등을 통해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사고 고장 시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보고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 대응 능력 평가, 훈련기간 확대 등으로 방사능 재난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동남권 방재센터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 원칙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작년 낚시선 사고에서 제기된 상황관리와 초기 대응의 문제점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 평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구조 세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을 현장에 전면 배치한 한편 구조에 최적화된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해양사고 책임기관으로서 평시 매뉴얼화된 대응체계 구축으로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고 위기징후 감시 강화를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들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거두어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해양경찰은 2018년을 해양경찰 혁신 원년의 해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재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구조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석 차장입니다. 고명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 방재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치하고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도선 일반 현황입니다. 유도선은 총 418척, 선착장은 326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유도선 사고는 연평균 16건이 발생하였으나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에 기인한 기관 고장 및 추진기 장애가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하였습니다.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안전취약 분야 분석, 진단, 협업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객 추이 및 안전저해 요인 등을 종합 분석 진단하여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및 취약시기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난관리 상호염적 정지를 위한 다중이용 선박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기적인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사전 인력풀을 구성하고 취약시기,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시 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원 교육훈련 강화로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 안전교육 시 선박검사관, 해양교수 등 외부 전문가 강사 참여 확대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시 사업자 선원의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행정지도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소통 강화 및 재난 예방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등의 안전마인드 함양과 정책 집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본청 주간 특별 교육을 추진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기준을 재정립하여 예방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의 지방청 통합 운영 및 공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상황 지휘를 실현하고 접수 담당자 직무교육 신설, 상황요원 옥구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기능 숙달과 상황 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조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있지만 사고 빈발 파출소에 잠수 대원과 구조 장비를 배치하여 구조 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중앙 특수 구조단을 내실하여 본단 중심으로 구조 역량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선박 도면을 공유하여 유사시 구조대원에게 즉시 전송하고 자체 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파출소 및 중소형 함정 등에 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세력 즉시 출동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구조세력별 현장 도착 최단 시간을 설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파출소 근무자의 구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단계별 전문 구조 교육을 실시한 한편 운용적인 구조보트, 연안 구조정 등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에 최적화된 장비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민간 참여자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민간 구조체계 내실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자원 관리 시스템 DB를 실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 구역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차례입니다. 하고 가스 설비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기존 재난 통합 매뉴얼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용기 색상 변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LPG 판매소가 없는 도서 지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석유 부문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5개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성 모니터링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산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직원 부재 시 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감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능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유해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호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원전 부분입니다. 가동 원전 내진 성능 보강을 마무리하고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 및 고장 최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후에 법안 소위가 있어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질의하실 의원들은 오전 시간대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화재, 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 및 시설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피난 안전구역 설치,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SOC의 내진 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 부소관 SOC의 약 96%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 사고 등을 보면 기존 시설물의 안전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며 지진 발생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 및 시설물의 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에 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역, 공항과 같은 공공 다중 이용 시설과 건축물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요인이 드러난 필로티, 가연성 자재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진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화하고 위험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SOC에 대해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유병권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일평입니다. 건축정책관 박승기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이성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은 화재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횟수는 2000년대 들어 과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 건축 및 시설물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화재 안전 분야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화재 안전 수준과 취약 요인을 일제 진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중대결함시설은 사용 제한 등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통신 장애 등 통신 재난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요 통신사업자 간 한라인 가동 등을 통해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통신 재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현자 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기존의 대규모 통신시설 이외에 소규모 시설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화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소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전파 재난입니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GPS 전파 운신과 우주 전파 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전파 운신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방 지역과 핵심 시설 중심의 GPS 전파 운신 탐지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주 전파 재난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보 및 경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우주 전파 데이터 활용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전파 재난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금년 3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6쪽 우주물체 추락 충돌입니다. 소행성, 인공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물체의 충돌 및 지구 추락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위험 감시기관인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의 공조를 통해서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는 한편 국내 우주위험 감시체계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 기초 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이버 안전입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00여 개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다중이용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 코드 유포 등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신사업자, 백신 업체와 한라인을 운영하는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공조 대응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재난안전 대응 R&D 추진입니다.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ICT 기반 재난안전 분야 R&D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8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산업 시설에 대한 조기 지진 경보 체계 관련 기술 연구, 한국형 단층 연기기포 개발 등 지진, 화재, 범죄 대비 관련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안전과 관련된 R&D 전 과정에 재난 현장 인력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태계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 차관님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그리고 업무 현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재난안전과 그 대응, 국민 안전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금번 전체 회의를 통해 의원님들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해외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 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재난 및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업무 보고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관 현황입니다. 기관 현황은 생략하시고 네, 그러면은 1쪽 생략하고 재정도 생략하시고 3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무 현황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환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에 2,640만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소속 정당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인사이 등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홍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이한경 안전관리 정책관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경주에서 발생한 작년에 9월 12일 날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에 이어서 금년에는 포항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있었던 4.6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김정재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그 대형 화재 사건을 보면서 소방행정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에서는 통신재난대응체제 구축 문제, 재외국민 안전관리 문제, 해양수산재난관리 문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건축시설 안전 강화, 원전사고 예방,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로부터 분야별 재난종합대책에 관한 업무 현황을 붙고, 그동안 국가재난대책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충실히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부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시고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 보고는 10분을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 논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물체 추락 충돌, 기타 사이버 안전 등의 재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강병삼 미래인재 정책국장입니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입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유재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 세부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재난인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물체 추락 충돌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재난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R&D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 업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통신재난입니다.
현재 외통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외교부도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검토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외국의 사례도 파악해서 좀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들을 보완하는 외교부 안을 만들어서 3개의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진, 화재 등 잦은 재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회와 정부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강재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 산업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원전 등 5개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력 부문에서는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전력설비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중대형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내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위험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반의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시범 사업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1527개소의 노후 불량 전기 설비를 무료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부분입니다.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가스공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협력업체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가스공사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포항 지진 시 즉시 주배 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방치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LPG 용기를 쉽게 걸러내기 위해 안전 검사 후 LPG 용기 색상을 변경하고 불합격 용기는 모두 파기하겠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노인, 장애인 가구에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유 부분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지상 탱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개방 검사와 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기지 지하 공동시설도 매월 수리 분석을 실시해 비축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산 부분입니다.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산안전 기술 기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내 화재 발생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광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부문입니다.
원전 핵심 설비 내진 성능을 규모 6.5에서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설비 건전성 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 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 부문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사고에 취약한 전기 공급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변전소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대형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시간 IoT 기반 전기 화재 예방 원격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부문입니다.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해 LNG 생산 기지를 분리하. 이는 2011년 1270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 출장자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 사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이 관여된 사건 사고가 18,410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생 테러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도 와 그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 영사국 산하에 재외국민 보호과와 재외국민 안전과 그리고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과 소속 20여 명의 직원들이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예방, 홍보,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는 해외 사건 사고 접수, 영사 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들은 일선에서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 사고 담당 영사는 168개 재외공관의 각 공관별로 1명 수준이나 대부분의 영사들이 동포, 사증, 총무 등 여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18년 기준 111억 원입니다. 해외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영사 콜센터 운영, 사건 사고 담당 행정원 운영, 긴급 분환 활동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업무 지침으로 9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지침이 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영사 업무 처리 지침 외에 8개의 구체 지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활동입니다. 먼저 대응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해외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로밍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전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협회,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대비 태세도 상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 해외 취약 지역에 대한 한인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그 나라의 치안 관계자들입니다. 비상시에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 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며 신속 해외 송금 제도, 긴급 군안비 제도 등을 통해 해외에서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재외공관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며 대형 위난 상황 발생한 경우 본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안전지킴 센터는
외교부 본부의 기존 근무 시간 외에 취약 시간대 초동 대응 및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통한 24시간 365일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본부 차원의 초동 대응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 및 영사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 사건 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영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우선 사건 사고 담당 영사 39명, 담당 행정원 2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로서는 저희 영사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 교육을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관 부임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파견된 영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입법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재외국민 보호법안이